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서로 같은 식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를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얘가 여기 있는 x 앞에 있는 개수, 얘랑 같아야 되고, 여기 있는 상수항, 얘가 여기 있는 상수항과 서로 같아야 되다 보니 그거를 정리한 게 이 식이라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마이너스가 절로 넘어가면서 여기는 상수항인 알파 베타는 이쪽에 있는 상수항인 a분의 c랑 같겠죠.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단어는 그렇고 여기 핵심이 뭔가죠, 그러면? 그렇죠. 관계가 있는데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 근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 또는 그 합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굳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계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리해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보통은 2차 방정식의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될 때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해야 돼. 그러면 뭘 쓰냐면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을 직접 구하죠. 근데 저렇게 합곱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굳이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도 계수만 나와 있는 상태의 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제곱의 계수가 a가 되면 그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유도가 되며, 만약 양변을 a로 나누어서 제곱계수를 1로 바꾼다면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근의 작성까지, 근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의 작성까지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래서 얘를 한글로 쓰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이 항상 이렇게 근이 알파 베타의 꼴로 나오지는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이제 형상화시키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네모와 세모라고 뒀다고 칩시다. 그리고 x제곱의 계수를 1로 본다면 그때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두 근의 합, 두 근을 더하는 값에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게 x의 계수가 되고 두 근을 곱한 게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근데 제곱의 계수가 1이 아니고 2면 여기다가 전체식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근이 만약에 이런 것도 이제 참고예요. 공부를 하는 게 매번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패턴화가 됐을 때가 위험할 수도 있거든. 패턴화의 장점도 있지만 패턴화의 단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기 시작하는 게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야. 근이 x값이고 x의 근이 네모 세모라면 이렇게 써지겠지. 근데 만약 그 방정식의 해가 x가 아니고 t야. 그럼 이 식은 t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t에 대한 2차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미지수나 변수에 너무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x가 모든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 근의 모양이 이렇게 다른 문자 형태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하나의 문장으로 바뀔 수도, 문자가 아닌 문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제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고, 여기도 설명하신 걸로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로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달받은 거는 실근의 부호부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전달받았거든. 여기부터 어디죠? 여기부터 맞아요? 46페이지 맞나요?
세윤이 눈이 안 좋니? 혹시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거든 갔다 오고 가세요. 자꾸 눈이 어디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 과정상에는 약간 특강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 고가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특강에 가까운,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없는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자,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은 최대 근을 2개를 갖게 되죠. 그럼 실근도 최대 2개를 갖게 됩니다. 되나요? 근데 그 두 개가 어떤 근의 형태를 가졌을 때에 따라서 부호가 결정되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2차 방정식에 일단 써볼까요? 2차 방정식에 두 개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두고, 첫 번째, 만약 저 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부호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알파, 베타 두 근이 모두 이렇게 둘 수 있어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다. 크게 본다면, 두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큰 관점은 이렇게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점의 기준이 부호로 본다면.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다도 또 세분화하게 되면 다시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해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은데 알고 보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분화하면 실근, 지금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가질 수 있는 서로의 부호의 관계는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하나가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이런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얘가 좀 더 쉬워서 얘가 좀 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에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다. 근데 알고 보니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네? 그러면 두 근을 더하면 양수일 테고, 두 근을 곱해도 양수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 근을 더하면 음수일 테고, 두 근을 곱해도, 두 근을 곱하면 양수겠죠. 이렇게만 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각각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러면 둘 다 양수니까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아닌가? 맞나요? 뭔가 빠진 게 있어요. 밑에 있는 말이 틀린 말들은 아닌데 이게 빠진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빠졌어요. 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판별식이 언제 쓰는 식이죠? 네, 근의 형태를 판단할 때 쓰는 식이죠.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양수 더하기 양수, 양수이고,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 아닌가?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판별식은 왜 필요한 거지? 판별식 굳이 필요할까요? 왜?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면 두 근을 모두 더해서 양수, 두 근을 곱해서 양수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성립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판별식을 써야 되지? 허근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판별식이 보다 커 나왔다는 뜻은 허근이 안 되는 조건이긴 해. 그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만 가지고 실근을 판단하기 어려운 반례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나머지 한 근이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i라고 칩시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2가 나와요. 두 근을 곱해도 2가 나옵니다.
그럼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이니까 두 근은 모두 양수인가? 라고 보기에는 양음의 구조는 실근에만 실수에만 존재하지 허수에는 존재하지 않잖아. 따라서 합, 곱이 모두 양수라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말할 수 없는 조건이 근이 실근이 아닐 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제로 실근의 조건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 이게 왜 있지? 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발레를 막아주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호는 왜 붙는 겁니까, 선생님? 두 근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문제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두 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두 근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근은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는 이런 경우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나요? 세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잡아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더해서 음수, 곱해서 양수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합, 곱을 모두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상한 게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을 쓰고 두 근의 합을 쓰고 두 근의 곱을 써서 위에 있는 것좀 똑같이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판별식은 생략합니다. 두 근의 합도 쓰지 않습니다. 뭐만 쓰냐면 두 근의 곱만 씁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 두 근의 부호가 서로 같을 때, 둘 다 양이거나 둘 다 음일 때는 판별식도 쓰고 합도 쓰고 곱도 쓰는데 얘는 왜 판별식은 왜 생략하며 합은 왜 안 쓰고 왜 곱만 쓰는 거지? 합은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근과 음근에 이제 문제 이제 세분화되다 보면 양근이 음근보다 막 크다 작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두 개의 실근의 부가 다르잖아. 그럼 당연히 하나는 양과 하나는 음이겠지. 근데 양과 음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의 크기 비교가 되면 합 같은 경우도 0보다 크다 작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딱히 말이 없으면 이게 양근의 절대값이 큰지 음근의 절대값이 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합이 양인지 음인지 영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쓸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럼 판별식은 왜 생략하는 거지? 이것도 나름 중요한데 판별식은 왜 생략하는 건가요? 일단은 힌트를 드리자면 두 근의 부가 서로 달라. 그럼 바로 앞쪽에서 배웠던 거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과 관련된 게 누군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까지 맞아요. 잘 갔어요. 그 다음은 지금 은찬이가 말한 게 그거든. 두 근의 곱이 부가 서로 틀리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이겠네. 그 두 근의 곱은 A분의 C로 표현될 테고 계수를 이용해 본다면 여기까지 잘 갔어. 그 다음은 이제는 판별식과 이 식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A분의 C가 음수면 AC도 음수죠. 그렇지? AC가 음수가 된다는 뜻은 마이너스 4AC는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B제곱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에 결국은 양수를 덧셈한 결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무조건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면 이 두 근은 당연히 실근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실근이니까 위에처럼 이렇게 실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허근이 나타나서 합곱만 가지고는 이게 실근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얘를 얘는 미리 사전에 다 식 자체가 다 막아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두근의 보고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큰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괜히 식을 써서 쓸데없는 조건을 당연한 조건을 끌어내서 식만 더 넣어줘 보내지는 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판별식은 당연하니까 생략하는 거고 합은 잘 몰라서 못 쓰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뭐만 쓰는 거예요? 곱만 쓰시는 겁니다. 곱만 확실히 내가 쓸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관련된 내용은 다 설명드렸고 124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에서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문제인데 1번 두근이 모두 양수. 뭐뭐 써야 되죠? 일단은 판별식 쓰셔야 되죠. 근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요.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을 씁시다. 4분의 D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 곱하기 K 플러스 5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얘는 뭐랑 같죠?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히 양수잖아. 2가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니까 얘는 당연히 성립하는 조건.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 A분의 C A분의 1분의 C X 없으면 다시죠? K 플러스 5 걔도 양수가 돼야 된다. 그 위에 거를 풀어보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2는 0보다 큽니다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죠. 밑에 있는 얘는 K 플러스 5가 양수입니다 라는 조건이니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다. 이 1번 문제를 풀려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나요?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연립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위의 부등식과 아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 그럼 연립부등식을 내가 아직 안 배웠는데?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정도는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거죠. K가 4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계속 작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5보다는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일 듯해. 헷갈리면 이건 수직선 그려오시면 돼요. 부등식이 애매하면 수직선 그리시면 되죠. K값의 범위가 처음은 4보다 4를 색칠했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않나요? 범위가 얘는 마이너스 5보다 뭐 칸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5를 포함하지 않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그럼 얘도 만족 둘도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잖아요. 이 범위를 쓴 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K값의 범위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다른 부호면 뭐만 쓰면 된다고 그랬나요? 곱만 쓰시면 되죠. 곱이 음수입니다. 아까 곱을 처리한 게 있었나요? 저거? K 플러스 5. 걔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은 K값이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괜찮습니까? 네. 자, 2번 문제는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죠. 네, 이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 근데 잘 봐야 돼. 여기 가끔 보면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나오거든. 그럼 그때는 등호를 빼야 됩니다. 서로 다른 거니까. 근데 그냥 두근이니까 모르겠네요.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 합이 음수. 세 번째, 대신에 곱은 양수. 이렇게 되면 두근이 모두 음수인 실근이 나오겠죠.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 짝수니까 반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네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a분의 b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걔가 0보다 작다. 두근의 곱 a분의 c k제곱 플러스 7 걔가 양수. 하나씩 풉시다. 천천히. 쟤를 전개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지워진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k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넘어가고 2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여기는 k값이 모든 실수. 왜 그렇죠? k제곱은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이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k제곱에다가 7을 더했으니까 이 식은 항상 7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7보다 크거나 같은 식은 당연히 양수인 게 너무 당연하잖아. 그럼 이 경우는 이 문제에서는 이 3번 조건은 생략해도 크게 관계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성립하는 조건이니까. 그럼 결국은 얘네 둘만 만족하면 되겠네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크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헷갈리면 추직선 그리세요. 마이너스 1, 3 부등호만 잘 보셔야 되죠. 등호 없이 그냥 부등호만 이렇게. 얘는 등호 있고 오른쪽 겹치는 범위가 어디죠? 근데 여기가 겹치네요. 3을 포함한 이 범위가 겹치죠. 따라서 k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마지막 최종 결과가 됩니다. 7번 문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고 여기까지 읽으면 알파 베타는 음수. 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너무 밋밋해지는 거지. 조건 하나만 딸랑 쓰고 답을 구하라니까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자식 봐라 너무 문제 쉽게 풀리고 하네. 안 되겠다. 조건을 좀 더 자세히 주자. 단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는 뜻은 합조건을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두 근을 합치면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두 근 중에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인데 그럼 음과 양을 더하면 상황에 따라서 양음이나 영이 구분될 텐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니까 두 근을 더하면 음수가 되겠죠. 당연히 근데 판별식은 안 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이 나오면 두 근의 부가 서로 다르단 말이 나오면 당연히 판별식은 기본적으로 생략합니다. 얘는 생략하고 곱만 썼는데 이렇게 자세히 조건을 주니까 합도 쓸 수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걔 어떻다고요? 0보다 작다고요. 두 번째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양수여야 된다. 알파 베타는 a분의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얘는 그냥 플러스로 한 거죠. a분의 c 5m 걔는 양수입니다. 그 위에서 조건은 넘어가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아래는 m이 5로 나누게 되면 0보다 크다. 그럼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연립부등식이니까요. 뭐가요? 이게 뭐죠? 네, 미안합니다. 네, 두 근의 부가 다르면 두 근의 음수죠. 네, 이거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럼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만 0보다 작다. 헷갈리면 아까 말했지만 수직선 그리면 돼. 헷갈리네? 그러면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0보다는 작다. 왼쪽으로. 둘 다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 이 범위를 쓰면 얘가 정답이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적으로는 이게 아마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인 것 같죠? 네, 맞아요.
두 근의 보가 서로 다르다. 얘도 좀 간단히 가죠. 알파 베타가 음수. 판별식은 생략. 판별식 생략. 근데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건 뭐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겠죠. 하나가 3, 하나는 마이너스 3 이런 느낌이니까 두 근을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이제 갑시다.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위에 있는 식이 전혀 2차 방정식 형태로 정리가 안 되죠. 분배가 필요합니다. 3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x 플러스 m 마이너스 7x 플러스 mx m제곱 x 이거 그냥 놔둡시다. 얘는 그냥 이게 1차항이니까 7 마이너스 m제곱 x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그 이제 정리를 좀 해주면 여기를 분배하면 3x 제곱이고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3을 분배하면 이게 붙죠. 마이너스 3 이게 붙을 겁니다. 이렇게 분배하면 이게 붙을 거예요. 그럼 얘랑을 붙여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음수니까 음수는 빼내고 여기는 이 부분과 여기는 이 부분을 덧셈하시면 돼요. 그럼 둘을 덧셈하게 되면 3m 플러스 3 더하기 7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0x. 계산하기 귀찮은, 자세는 좀 불편하면 다 전개하세요. 전개해서 모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 계산이 순간 뭐에는 뭐야 지금? 뭐라는 거야?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해드릴게요. 분배를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을 분배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굳이 쓰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플러스 3m 얘도 분배하면 마이너스 7x 플러스 m제곱 x 마이너스 9는 0이 돼서 차수별로 모으면 3x 제곱이 최고차항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1차항인 게 얘 이렇게 돼요. 그럼 모아보니까 플러스 m제곱 이거 썼어요. 얘 썼고 다음 얘 마이너스 3m 얘 썼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0x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 상수항은 플러스 3m 마이너스 9는 0 여기까지 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음수.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 걔가 0. 두 근의 곱 a분의 c 3분의 3m제곱 3m 마이너스 9 얘가 음수. 여기다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도 오른쪽은 변함이 없죠. 그럼 남은 건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0이 남고 이게 0. 아래 있는 식은 양변에 3으로 나누게 되면 m-3의 값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위에서 이제 푸셔야 되죠? 이건 m에 대한 2차 방정식에는 인수분해가 5, 2,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을까요? 그러면 m 플러스 5 m-5 곱하기 m 플러스 2 0 아래 있는 건 1로 넘기면 m은 3보다 작다. 그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위에서 m의 값이 5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럼 5 또는 마이너스 중에 m이 3보다 작은 값이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얘가 정답이다 하는 거죠. 사실 근데 뭐 개념적으로 요거 두 개를 잘 쓰시면 되는데 뭐 딱히 대단한 건 없었죠. 앞에 배운 거에 이제 연속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2차 방정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귀찮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저 정도 계산은 사실 이렇게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중간에 저거랑 저랑 동리함 볼 때 저게 맞나? 이렇게 순간 착각이 되실까봐 일단 다 정리해서 모아드렸는데 어느 정도 연습되시면 저런 것도 좀 가볍게 좀 빠르게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